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모더나 임상 3상 돌입 소식과 함께 어제 증시 전반적으로 힘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5거래일 만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도 22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현재 우리 시장, 양시장도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주들의 변동성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역시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네, 먼저 이정수 위원, 먼저 박원재 위원님, 최충성 위원님, 그리고 이주연 위원님, 그리고 김선윤 위원님까지 대기 중이십니다. 오늘도 역시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이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할 테고요.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들 혹은 매수하고 싶으셨던 종목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개장과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 기대감과 함께 에너지 업종 그리고 항공 업종들이 좀 크게 올랐고 여행 업종 등도 크게 올랐지만 최근 좀 상승이 나왔던 IT 업종들은 계속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증시 분위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이슈, 확진자에 대한 이슈들도 있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들, 불협화음이 좀 계속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시장은 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골드만삭스가 실적 발표를 했었죠. 예상치 좀 상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금융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지표 발표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6월 산업 생산이 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지수에 대한 탄력을 좀 주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경기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들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사안들이에요. 그러면서 산업재 쪽 섹터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 반면에 최근에 올랐었던 이 언택트 관련주들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경제지수가 좀 괜찮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인 산업재 쪽 섹터들도 어느 정도 반등권역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반발 메시지가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날 같은 경우도 산업재 쪽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결국 한국 시장도 아마 미국 시장의 영향에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한국 시장은 좀 혼조 출발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잠깐 미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다가 21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나서 다시 되돌림 반등이 좀 나와줬단 말이죠. 이제는 나스닥 시장이 만약에 21선을 깨는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이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좀 나오는 상황 속에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 좁은 박스권역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산업재 쪽에 있어서의 반등이 좀 나왔다는 얘기겠죠. 정고점 자리 때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이 갭 부분들을 좀 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를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S&P 500도 마찬가지로 양복의 좀 모습을 보여서 정고점 자리 때까지는 올라서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고점 돌파 시도가 한 번쯤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말씀을 좀 드렸을 때 선물 기준으로 놓고 오게 된다라면 294포인트 언저리 때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점 기준으로 294포인트를 좀 넘어섰다가 292포인트대의 종가가 좀 형성이 됐었어요. 정고점 자리대에 안착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목표치는 약 한 298포인트 정도 자리도 좀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또 한 번의 저항 자리대에 좀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아마 이 산업재 쪽 섹터 쪽에서 흐름들이 조금 더 나와줄 수도 있어 보여요. 그 이유는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 친환경 쪽에 있어서의 수혜주 찾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는데, 수소에너지에 대한 그린에너지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 자동차 쪽 섹터가 괜찮았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제철이나 이런 기업들도 한번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정부 정책 쪽에 기인을 해서 수혜주를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혜주 찾기는 계속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주들 같은 경우도 일단 뭐 거래대금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익성이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산업재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순환매가 좀 지속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시장이 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추가적으로 지수가 2200을 넘어서고 정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어제 54,000원대 거의 55,000원대까지 고점을 기록하고 난 뒤에 약간 좀 눌리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수급이 조금 괜찮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 쪽도 이제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게 넘어선다라고 좀 보여지기는 다소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우선 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뭐 56,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수급적인 개선 부분들이 좀 계속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 방향성을 좀 결정지을 부분들은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향후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장에 있어서 대응적인 그런 부분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를 여전히 좀 찾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뭐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뭐 수소에너지 쪽, 그다음에 뭐 5G 쪽 이런 쪽에 있는 종목군들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옥석 가리기는 좀 지속된다라는 거, 그리고 친환경 섹터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는 좀 계속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런 쪽도 순환매가 좀 계속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개선주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급이 좋다라는 얘기는 이제 어닝 시즌이에요. 어닝 시즌인데 2분기 쪽에 있어서의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들은 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수급 개선주들은. 그리고 반대로 성장 섹터들 같은 경우도 기관 쪽이라든가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한 가지 원고에 좀 없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최근 들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먼저 선조정을 좀 받았어요. 먼저 선조정을 받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저점 71만 원짜리 때 이탈되면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21선이 깨지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박스 권역에서 매물수화를 해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30만 원이 살짝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21선 자리대를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약바이오가 쉬어간다라는 얘기는 다른 쪽 섹터들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 쪽은 신규로 접근을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텀을 두고 보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좀 전반적으로 짚고 왔는데 매일 장전에 종목과 섹터를 좀 짚어주시는데 어제 언급을 해주셨던 BH가 상한가를 도달을 했고 또 심택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입니다. 뭐 오픈맨만 믿고 시장 대응해볼 만하다라는 생각 드는데 이 두 종목은 좀 어떻게 뭐 전략을 세워보면 되겠습니까? BH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었어요. 갭상승 출발하게 되면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23,000원 이하권역까지 눌리면은 그때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재수예요, 재수. 운이 좋아서 들어간 거지 실력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고 매수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챙기시면서 가시는 전략이 좋을 거예요. 다만 이제 BH 쪽에 있어서 호재가 좀 나왔었어요. 그 영향에 의해서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좀 챙기면서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택도 마찬가지예요. 심택도 전날 좀 급등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 수급적으로 괜찮은 부분들이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개별주들, 뭐 이상한 종목군들, 얄궂은 종목군들 볼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초보분들, 주식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가는 거 남의 떡이 상당히 좀 커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 좋아지는지 여부를 좀 보고 올라가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이 있다라면 그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성장 섹터는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거기서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MC넥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MC넥스가 카메라 모듈 쪽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카메라 모듈 쪽의 종목을 요번에 좀 최근에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작년 이후에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카메라 모듈 쪽 섹터는. 근데 이제 이건 보통 카메라 모듈 쪽이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카메라 납품을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박스 권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2분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금 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하반기에서 내년에 넘어가게 되면 괜찮은 실적이 좀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자율주행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되면서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한 번쯤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나라MND예요. 나라MND를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2차 전지 쪽 섹터이기도 하고 금융 쪽의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사업에 있어서의 전환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의 증가 부분들이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눌림목을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가 있을 거고, 최근에 거래량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좀 깊게 조정받았죠. 정고점 자리 때 지지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7월 16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죠. 코스피 시장은 5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2,200선까지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도 강세였고 중국 증시는 소폭 조정을 받은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업종들 간밤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IT 업종들은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이고 WTI는 2% 이상 반등하면서 4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종목별로 움직임 어떨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네이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네요. 54,800원대 계속해서 외인들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중 하나였는데 이 삼성전자 오늘 54,800원대, 어제는 55,000원대까지 터치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 SK하이닉스 약보합권에서 거래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83,000원대 소폭 좀 이탈을 하면서 82,9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그리고 언택트 업종은 계속해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옵니다. 지난주 그리고 최근 약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다가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뉴욕 증시에서 언택트 업종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28만 원대에서 오늘 시장 거래 출발하고 있고 네, 셀트리온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입니다. 0.7% 넘게 빠지면서 31만 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차 오늘도 압도적이네요. 2% 넘게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자동차 업종은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이슈도 있고 경기 민감주가 최근 들어서 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 현대차는 11만 원대까지 진입하면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1%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 LG화학 소폭이나마 오릅니다. 강보합권 그리고 카카오는 1% 넘게 빠지고 있는데 2% 가깝게 낙폭 기록합니다. 어제도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는데 언택트 업종들 계속해서 약세 이어가네요. 오늘도 33만 2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는 2,200선을 여전히 지켜내고 있긴 합니다만 어제 파란불로 현재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 781포인트. 오늘 증시 전반적으로 좀 관망세네요. 전반적으로 움직임 없이 출발을 하고 있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파란불의 종목들이 더 많은데 낙폭을 좀 키우네요. 이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빠집니다. 102,400원대. 제약도 마찬가지로 1.5% 이상 빠지면서 13만 7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넘게 내리면서 16만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기대감과 함께 지금까지 좀 수혜 업종으로 꼽혔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HLB와 알테우제는 0.5%의 강보합권에 머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KLW 오늘은 좀 약세로 거래 출발하네요. 0.2% 약보합권 7만 3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7만 원대 그대로 지켜내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1% 가깝게 상승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올랐던 종목들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그래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추세가 살아있는 모양새입니다. 13만 3,400원대, 펄어비스 1% 가깝게 빠지네요. 21만 원대, 그리고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전반적으로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재 전문위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자동차 업종이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시장은 단기적으로 좀 변곡선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미국 시장의 특이사항을 보면은 러셀 2000이 3%대 상승으로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상승을 보였는데, 이 얘기인즉슨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살짝 신용도가 좀 떨어지는 섹터가 시세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유동성이 조금 확장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머징 쪽으로 좀 눈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거와 더불어서 달러 인덱스가 처음으로 95대로 진입을 함으로써 위안 환율도 7위안 언더로 떨어졌는데, 이제 원화 환율만 1,200원에 걸치고 있어서 우리 환율을 잘 보고 외국인 수급 보고 현물 베이시스를 좀 보자는 얘기를 계속 드렸죠. 현물 베이시스가 현재 계속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면서 차익 기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거래소의 대형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고, 그게 이제 어제 자동차 업종의 매수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내일까지 좀 지켜보면서 오늘도 오후장에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소 종목의 대형주로 들어온다. 그러면 분위기가 살짝 바뀔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시장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분께서 질문 주신 종목 위주로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SK바이오팜을 매수하고 싶은데 전망이 어떤가요? 자, SK바이오팜은 현재 시장의 가장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고 시장에 온 관심을 다 받고 있는데 오늘 좀 오르고 있네요. 이 기업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14조를 넘어서고 있는데, 작년에 매출이 1250억에 영업이익은 한 700억 적자 나 있는 상태에서 위전증 분야의 핵심 신약인 FDA 희귀의약품 지정이 됨으로써 이제 사실 국내 제약업체로서 처음으로 임상 과정을 다 거치고 FDA 승인까지 받은 최초의 약이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을 시장에서는 한껏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이 14조 5천억인데 내년도의 매출이 뇌전증 관련돼서 추정되는 게 한 500억 수준 매출을 예상하고요. 한 2023년이나 24년에 적응증이 끝나고 나서 한 1조 5천억 매출을 예상하는데, 그러면 한 4년 후에 있을 성장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게 지금 시장의 문제입니다. 예측하기가 쉽지 않겠죠. 현재 가격은 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개인적으로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식 투자는 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당한 범위 내에서 움직일 때 좀 투자가 가능한데, SK바이오팜은 이 프리미엄이 너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이 붙으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자체의 캐시플로로 봤을 때 지금 프리미엄은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LNF입니다. LNF를 3933원에 11%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마찬가지로 LNF도 최근에 2차전지의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그 효율의 극대화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이제 양극대의 밀도를 높인달지 음극대의 덴트라이트 현상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나 첨가제, 이런 쪽으로 프리미엄을 한창 받고 있는데, LNF는 양극대에서 처음으로 니켈 부분을 좀 높이면은 효율이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LNF는 니켈을 90%까지 높여서 효율을 극대화시킨과 동시에 기존에 3원계였던 양극대 그 소재를 4원계로, 그러니까 이제 NCMA로 니켈, 코발트, 망간에서 알루미늄까지 합한 원료로 이제 만들어서 효율을 높였다.
보통 니켈을 90% 이상 함유하게 되면은 안정성이 문제가 돼서 폭발의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건드리지 않는데 이 실험에 성공을 해서 LG화학에 납품을 한다는 얘기고요. 계속적으로 증설을 해서 내년 3월까지 투자가 완료가 되면은 신규 공장에서 2만 톤이 생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총 4만 톤을 한다. 근데 이제 NNF는 좀 보셔야 될 게 재무가 좀 취약합니다. 물론 뭐 요새는 워낙 2차 전지의 성장 속도가 빠르니까 선수주 받아서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부채 비율이 좀 높은 게 흔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채 비율이 한 240%대니까 요즘 제조업치고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캐파가 완성됐을 때 매출이 한 7천억 매출에 한 200억, 230억 정도의 이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조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리미엄이 상당히 반영돼 있다. 따라서 이익 실현하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미 그 좋은 얘기는 현 주가에 상당히 반영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 현대차. 현대차를 장기 관점으로 오늘 매수해도 괜찮을지요. 이거는 이제 오늘 내일 시장의 분위기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대형주를 매수한다면 당분간 현대차는 탑픽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장이 기대한 만큼 지금 이 시간까지 외국인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요새는 한 번 시선하면 거래소에서는 연속성이 그렇게 많이 확보되지가 않아서 조금 확인을 할 필요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 아마 거래소 쪽으로 돌아오는 거는 시간의 문제이지 돌아올 거라고 볼 확률이 높고요. 그렇게 본다면 거래소에서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종목은 아마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는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매수를 숫장에 좀 확인을 해서 현재 가격에서 들어가신다면 나중에 좀 밀린다면 추가 매수 계획을 잡고 들어가시는 거 괜찮아 보입니다. 목표가는 한 13만 5천 원 잡고 가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오늘 세 종목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노트론텍입니다. 5,340원에 20% 보유 중이신데,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상단 60일선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60일선 5,300원 돌파 여부가 좀 관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는 조금 보유하시면서 관망하시고 보유하시면서 일단 60일선을 돌파를 해주는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61선은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저 구간에 오면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중 축소 대응을 하시고 나머지 잔량은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차트가 좀 자리를 아직은 잡지 못하고 이 장기 평선 하단에서 좀 진입은 좀 익숙하지 않으시면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1선 돌파 여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진입 여부를 좀 고려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렇게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좀 변동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H 관련해서는 매수가를 얼마로 좀 보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상승이 좀 많이 돼 있는 어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는데 올라가는 종목을 좀 따라 잡는 것도 익숙하시면 괜찮지만 저점에 있는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제 말씀을
처음에 좀 서두에 드리고 싶고, 일단 단기 대응 관점에서 매수 구간에 지금 2,500원을 딱 지지해주고 있거든요. 일단 지지받고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진입은 가능하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또 힘을 한번 잃어버리면 지금 고점부 저달 26,000원 구간을 지금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달 좀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 있지만, 고점부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 있지만, 일단 상단 돌파를 확인하고 진입을 해야 실제적인 이제 상승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한 정찰대 정도로 진입을 하시고 추세를 보고 진입을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오이솔루션 52,200원에 15% 보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25,000원이면 굉장히 매수를 잘 하신 거거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 구간에서는, 신고가 구간에서는 기계적으로 뭐 5%, 10%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기계적으로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전부 매수하신 그 잔량을 모두 다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수익은 확정 지어야 나의 수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거 챙길 거 챙기면서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65,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한 절반 이상은 지금 매도하시고, 한 잔량을 나머지 다시 한번 눌림이, 상승 다음에는 눌림이 항상 발생을 하기 때문에 눌림 구간에서 재접근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끌어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도 전반적으로 조금은 눌려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수익을 좀 챙기면서 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이주연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청자분께서 문의하신 종목, 세 종목 알아볼 텐데, 첫 번째 종목이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어보브 반도체, 금일, 6% 정도 수익이신데, 매수를, 얼마나 더 가져 보유해도 될지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저는 이제 어보브 반도체가 신고가를 전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차트상 삼각 수렴을 이제 만들어주고, 상승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조금 눌림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눌림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대로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가 다만 약간 아쉬워요. 아마 매수가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요. 다시 매수가까지 내려온다 하면, 그때 잡아가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어저께 다 같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IT 섹터 쪽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어저께 시세가 매우 강하게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번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테마주들처럼 치고 올라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조정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10,000원 이하로 다시 내려오면 그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서 분할 매수 진입해 보신다면 괜찮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한국카본을 물어보셨어요. 한국카본 목표가 매수해도 되는지, 그리고 목표가 얼마나 잡으면 좋을지 여쭤보셨는데,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LNG선에 들어가는 이제 보냉제,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따진다면 단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액화가스를 운반하는 선박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스를 이제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낮은 온도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단열재가 굉장히 이제 좋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카본이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거의 국내에서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카타르발 LNG선 수주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이제 해내면서
한국카본이 수혜를 입었죠. 수혜를 이제 입게 된다는 그런 기대감에 6월 달에 이제 시세 강하게 나왔다가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 바닥 다지고 그림이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저는 이 종목 신고가까지도 넘어설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9,000원 정도의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을 보시고요.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음봉으로 이렇게 밀리게 되면 음봉으로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뭐 이렇게 확 지르지 마시고요. 오늘 거래량 없이 음봉 나온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매수를 해보시고, 한 8,300원 정도 부근까지 조정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열어두시고요. 그리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8,300원, 8,250원 정도 내려오면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분할로 매수 접근한다면 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한 9,000원 목표가 잡으시고요. 거기 부분을 강하게 돌파해준다. 거래량 없이. 그러면 10,0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거고, 그 이상도 시장이 받쳐준다 하면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도 작년에 한 250억 정도, 올해 1분기에 벌써 한 125억 정도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선박뿐만이 아니라 각종 그 소재 부품 쪽에서 매우 괜찮은 그 기술력을 부유한 회사고, 국내 산업에서 PCB에 들어가는 그런 필수 소재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갤럭시아 컴즈 물어봐 주셨어요. 갤럭시아 컴즈를 물어봐 주셨는데, 이 종목 뭐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해도 될지 여쭤봐 주셨는데, 갤럭시아 컴즈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약간 가치로 따진다면 뭐 적정 주가 근처고요. 크게 뭐 올랐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 않아요. 이 회사가 하는 일이 이제 전자 결제 관련인데, 지금 뭐 NH 사이버 결제라든지 아니면 KG 이니시스, KG 뭐 모빌리언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전자결제 관련주 섹터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만 유독 거의 못 오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적이 나빠서 그랬냐?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실적은 매년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회사고요. 올해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아마 올해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전자결제 관련 주들이 이제 좀 이슈를 받는 부분이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결제가 많이 늘은 부분도 있지만, 쿠팡에서 이 전자결제 관련주 M&A를 하기 위해서 그 기업들을 이제 물색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전자결제 관련 섹터들이 이 M&A 이슈로 좀 움직인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고요. 갤럭시아 컴즈 정도의 시총이면 충분히 한번 쿠팡에서도 노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 급등이 어떤 뭐 특별한 이슈가 뭐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잠재돼 있는 재료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섹터에 강한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추가적으로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눌림은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역시나 접근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일 정도는 조정 나온다 생각을 하시고 느긋한 마음으로 관망하시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살짝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카본과 갤럭시아 컴즈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한국카본과 갤럭시아 컴즈는 모두 하락 중이지만 오늘 시장이 하락이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분할해서 매수를 한다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는 9,000원을 돌파할 시에는 10,000원까지 볼만하고 이 갤럭시와 컴퓨도 마찬가지로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를 해볼만 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증시가 양시장이 모두 빠지는 만큼 종목에 대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 두 가지 방법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요. 원하시는 질문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개장과 함께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비중 등을 보내주시면 저희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양시장이 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이 살짝 움직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상황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함께 전해주시죠. 네, 오늘 장 출발 상황 보자면요. 우선 어제 좋았던 기관들의 흐름이 썩 외인 마찬가지로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어요. 외인 기관이 전체적으로. 근데 코스닥 쪽은 확실히 코스피가 더 많은 물량을 좀 뱉어내는 모습인데요. 근데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어제 저녁에 뉴욕 증시 흐름도 딱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 전반적으로 그래도, 자본시장에서의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조금 쏟아져 들어오는 모습들, 유동성을 통한 좀 시장 흐름이 그저께에 이어서 어제도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국내 시장에서도 그 모습을 조금 어제도 잘 보여줬는데, 오늘은 또 약하긴 합니다. 네,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코스피에서 2,200을 또 깨는 거 아닌가라는 좀 약간의 좀 걱정 포인트가 있긴 해요.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좀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오른 만큼 조금 쉴 수도 있다는 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저는 계속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많은 자금이 좀 시장에 들어와 주면서 시장을 오히려 이전에 외인과 기관이 이끌었던 모습이 아니라 최근은 개인들이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의 수급도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좀 잘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하나씩 좀 종목을 좀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인데요. 파미셀 매도가 알려주세요라고 왔어요. 파미셀. 지금 현재 한 7%가량 급락 중에 있습니다. 어제 급등이 나왔고요. 어제도 저한테 질문 주셨는데, 조금씩은 차익 실현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아침 뉴스 기사에 보면은 모더나가 어제 이 관련, 모더나 백신에 대한 부분이, 임상 1상에 대한 결과가 나왔었는데, 상체가 2달도 못 간다,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코로나19의 완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다. 조금 더 2상과 3상을 더 지켜봐야 된다는 좀 이슈들이 나오면서 부정적으로 조금 종목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빠르게 분할 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싶고요. 거래량이 조금 터져줬습니다.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의 거래량 자체는 사실 크게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크게 터져지면서 좀 그래도 양봉 그리거나 아니면 안 터지더라도 양봉을 그려줘야 되는데 안 터지면서 조금 이게 지금 음봉 밑으로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림이에요. 그러하니 좀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신규 접근하신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체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오픈베이스입니다. 자, 오픈베이스 전고점 포인트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해도 좋을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는데요. 차트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현재는 이래요. 좀 전고점 라인이 이 가격이에요. 4,000원 좀 안 되는 가격. 여기서 한 3,700~800원대 라인에서 자꾸 윗골이 달고 떨어지는 모습이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를 올려놨지만 크게 지금 상승을 그리거나 좀 터지는 못해요. 조금 계속적인 거래량이 더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크게 더 보자면요. 작년 6월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현재 한 3,000원 후반대부터 4,000원대 라인 자체가 이게 고점 라인에 대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압박이 좀 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몇 차례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최근의 흐름에서는
윗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자꾸 나와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매수를 한다? 매수를 했을 경우에 올라갈 걱정보다 떨어질 걱정이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자마자 반복적으로 떨어졌던 이 기업들이 종목은 이제 뭐 항상 경험의 축적이기도 한데 이걸 사자마자 또 이렇게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가장 안전한 시점을 천천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시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보자면 그래도 요 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제 가운데서는 25일선 라인인데요. 요 아래로 우선은 내려와 줘야 됩니다. 네. 25일선 아래로 내려와 줘야 되고 이 포인트에서 추가적으로 한 7에서 8% 정도는 또 추가 하락이 나오는 자리가 사실 가장 안전한 자리죠. 뭐 요런 자리들이라 보시면 돼요. 요런 자리들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3,000원 아래는 와야 그나마 조금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았나 싶고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뭐 성장성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과제에 맞춰서 뭐 AI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조금 불안한 점은 현재 따라가다가는 물릴 수가 있다는 거죠. 뭐 한 번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바로 어떻게 됩니까? 네, 위에 심리적 저항선으로 인해서 또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3,000원 정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포인트 기억하시고 대응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퍼스텍입니다. 매수 시그널 괜찮을까요? 네, 아이디 김태산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바닥 라인을 확인했어요. 북한 쪽에 이제 대북 정책을 비롯해서 좀 요즘에 약간 6월에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그 시점이 지나고 나서 시장이 안정화되니까 다시 한번 퍼스텍은 뭐 스택 다 떨어져 버렸죠. 내려왔는데 오히려 이 라인에서 이거를 좀 매수해 두시려는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조만간 좀 무슨 일이 생기시길 바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라인상 뭐 자리 나쁘진 않아요. 굉장히 좀 좋은 자리로 보이긴 합니다. 다 떠나서 차트 포인트로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뭐 거래량이 좀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큰 거래량의 급등이 나오기를 기다려보는 전략도 나쁘진 않겠죠. 근데 이제 다만 걱정인 거는 정말로 이게 계속 더 거래량이 터질까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아무 일도 없으면요 한동안 계속적으로 행보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뭐 김정은 위원장이나 뭐 약간 조금 조용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조금은 대외 정세 쪽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시장이 갑자기 또 빠지면은 또 따라 올라가는 종목이잖아요. 반대로 인버스 같은 종목이라서 재밌기도 한데 저는 매수는 가능하다 판단을 합니다. 다만 부탁드릴 건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최근에 약간 양봉 아주 작지만 양봉 그리는 모습이거든요. 라인을 잡아볼게요. 굉장히 타이트하긴 한데 요 정도 라인이 좋지 않을까 싶어 한 2,200원에서 2,300원 정도 요 라인에서 가격을 잡아주시고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좀 타이트하게 분봉을 좀 볼게요. 분봉을 5분봉을 보겠습니다. 자, 5분봉 라인에서도 지난 10일부터 해서 꾸준하게 상승 라인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의 하락은 좀 기대해볼 만한 게 이 추세 라인에서 저는 이번 달 초의 라인을 좀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7월 초 라인까지 맞춰가지고 다시 일봉으로 갈게요. 한 2,200원, 2,300원 정도까지 천천히 대응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너무 급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요 라인에서, 요 포인트에서 보자면 이런 음봉들이, 큰 음봉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한번 기회를 노리시고 7월 10일 금요일처럼 이런 자리들. 그래서 2,300원 아래로만 좀 천천히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미세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 코로나 치료제 이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차익 실현 좀 하시고 현금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약간 고점 라인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퍼스펙도 다 좋지만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약간 좀 바닥 라인으로 내려오는 한 2,200원, 2,300원 라인 왔을 때 그때 접근하신다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김선윤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유니온 올라와 있습니다. 목표가에서 매도 조기 수익 실현에 대한 전략을 주셨기 때문에 현재 수익률 5%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S맥은 0.36%, 그리고 한국알콜은 12% 가까운 수익권 안에 들어오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캠시스도 7%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SK 하이닉스 0.48%의 수익권 안에 들어오면서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은 2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과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유니온을 이전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15% 이상의 수익권이 나왔더라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서 좀 수익을 내보면 좋겠습니까? 네, 제가 종목을 드리는데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종목들이요, 갑자기 급등이 나고 목표가를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니온 같은 경우도 어제도 또 갑자기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에스크랙 같은 경우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추천은 이미 바닥에서 했지만, 이게 또 7월 13일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1,500원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도로 다 내려가요. 다거리 연속. 그러니까, 부탁드릴 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추천드린 종목 5에서 10% 이상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빠르게 정리하고 그냥 나오세요. 네, 수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시는 전략 좋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 급등하면 그냥 정리하시고 1% 수익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노리는 것은 5% 이상인데 그 약속은 지금 다 지켜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5% 이상은 나와준다면 정리를 빠르게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종목은 많이 설봐서 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제가 얼마 전 SK 하이닉스여서 이제 또 한국항공우주 조금 이제는 관심 가도 되지 않을까, 대형주 위주로 좀 다시 제가 포트를 보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바닥권에서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저는 좀 수급을 좀 봤습니다. 수급이 그래도 이제 7월 들어서 매수가 많이 잡히고 있어요. 외인은 아직은 살짝 부족하지만 기관들은 그래도 매수를 잘 땡겨주면서 꾸준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가격적인 접근을 해보자면은, 매수가는 저는 이렇게 24,700원 정도. 아까 좀 정확히들 보다 많이 올라갔는데, 괜찮습니다. 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한 그 정도 가격 보시고요. 목표가는 많이 보진 않아요. 역시나 한 5에서 10% 정도 사이 정도 봅니다. 그래서 한 26,500원 이상 넘어갈 때는 수익 실현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23,800원을 잡아드릴 테니까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선윤 위원님께서 주신 종목들 직접적으로 5에서 7% 이상의 수익이 나면은 수익 실현을 하라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요. 24,700원대에서 매수해 볼만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5에서 10%의 수익권이 되면은 수익을 실현하라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